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재결의 표결이 바로 있었는데 예상대로 이제 부결된 겁니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결과죠. 294명이 참석해서 한 명은 이제 빠지고 294명. 원래 이제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해야만 이게 재결이 됩니다. 출석의 3분의 2. 근데 294명이 출석했거든요. 근데 원래는요, 예상이 범야권이 180석이었어요. 범야권이. 그러니까 이제 180석이 이탈이 없다면 여기 5명이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찬성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찍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으면 찬성한다 했는데 안 찍는다면 이게 그래도 이상하죠. 안철수. 그 다음에 안철수 당에서 온 김건태라고 비례 김건태. 그 다음에 김웅. 그리고 이제 유의동. 그 다음에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이런 이제 5명은 찬성하겠다 했잖아요. 이분들은 찬성했다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최하 185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5석이. 왜? 원래 야권이 180석에 5명이 찬성했으니 185석이 놓여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179석이 찬성했다. 이 말은 이제 민주당에서 최하 이탈표가 최하 6표 이상 나왔다. 국민의힘이 더 갔다면 이탈표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하 6명 이상은 민주당에서 이탈했다. 엄청난 일이죠. 제가 이 부분에 방송을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략적으로 아마 민주당의 이탈표를 계속 지적한 사람은 거의 패널 중에 제가 유일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정치시간을 채널에서도 제가 민주당의 이탈표를 언급했고 어제 박지영부터 KBS 가는 데마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을까?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왜 이탈표가 있느냐? 저는 두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이제 공수처를 만든 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공수처를 만든 당이 민주당인데 이번에 특검해버리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수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다.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공수처 폐지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를 앞서서 만든 의원들을 설득해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수처 수사를 보고 특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유를 첫째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그냥 이재명이 하는 거 다 꼴보기 싫다. 왜? 비명 행사한 국회의원들 중에 이번에 내가 부결시켜버리면 이재명이 한테 리더십에 타격을 주잖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책임론에 놓을 겁니다. 이탈표가 너무 많이 넣었으니 옛날에 이재명이 구속 동의안 할 때도 이탈표 많이 넣었잖아요. 이번에 추미애 보면 알잖아요. 추미애도 이탈 돼가지고 예상하고 다르게 넣었잖아요. 이 말은 민주당 의원 중에 이재명이 하는 건 전부 싫다. 이재명이 꼴도 보기 싫다. 이런 게 반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해철 또는 동작의 주모 이수진 또는 박용진 이런 사람들에게 이재명이가 밉잖아요. 설득해봐라. 그래서 이탈표 제가 계속 방송마다 저 민주당 패널들은 우리는 이탈표 안 넣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안 넣습니다. 이런 게 주장했는데 제가 이탈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역으로 이탈표가 많이 넣을 수 있다. 깜짝. 그러면 이재명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랬는데 오늘 표결의 의미는 첫째 민주당에서 최하 6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런 게 이탈표다. 이렇게 첫째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 표결의 의미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5명은 저는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봐요. 직전에 당론으로 부결이 당론인데 끝까지 나 공개 찬성하겠다. 이거는 당론을 명백하게 어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이 국익이 중요하고 국민 여론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여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유우파의 여론은 압도적인 여론이거든요. 왜? 특검 찬성할 때 찬성이 60, 반대가 30이면 그 30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찬성한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안철수 의원 이제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이게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잖아요. 처음에 그 안철수 현상 엄청났죠. 그런데 그 많은 정치 자산 다 갉아먹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오는데 다시 자유파 보수를 배신하는, 그래서 찬성하겠다. 이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그 밑에 똘마니 김근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처음 알았어요. 이번 김근태. 뭐 권은희가 물러나고 비례 이어받은 사람이라는데, 그러게 진짜 안철수에는 반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 김웅 이자는 빨리 제명시켜야, 이런 자가 왜 국민의힘에 남아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김웅이 같은 자는 빨리 제명시켜야지. 유의동도 마찬가지고, 유의동 다 이게 유승민계 아닙니까? 유승민계 항상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유승민계, 이 자들에게 저는 징계해야 된다 봐요. 그 다음에 최재형 이제 뭐 정치 끝났죠. 정치 안 하려고 뭐 하는, 정치 끝났지 이제 뭐 종로에 배지도 떨어졌겠다. 아니 그렇게 판단을 못합니까? 감사원장, 법원장까지 하신 분이 뭐 이 특검을 받으면 뭐 우리가 주도권 가져온다. 아니 정치 18급도 볼 수 있는 걸 이게 못 보는 최재형 감사원장,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저는 이번에 공개적으로 찬성한 분들은 당론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긴 거예요. 이런 걸 이렇게 그대로 두면 그거는 뭐 완전히 질서가 없는, 전혀 완전히 뭐 난장판 이런 게 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정당이, 조직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본인의 생각이 조금 당론과 다르더라도 당론이 아주 틀린 게 아니면 따르는 게 맞죠. 그게 또 자유파의 일반적 여론 아닙니까? 이런 데 공개 찬성 5명을 저는 이제 이거 심판하고 징계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 하나 더. 세 번째 의미는요, 이제 민주당은 이번이 안 되니까 22대 가서 또 하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중요한 거는 공수처가 한 번에 수사를 하가 발표하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일사부재리, 미국에서는 이중 위험 금지를 합니다. 똑같은 걸로 이게 2번 수사 재판 받으면 안 됩니다. 공수처가 이제 수사해서 어디까지 뭐 기소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이게 수사나 재판을 받아버리면, 특히 재판을 받아버리면 일사부재리 기판력에 의해서 2번 처벌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처벌됐는데 2번 이중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걸 이게 영미법에서는 이중 위험 금지 원칙이랍니다. 조금 이게 복잡한 내용은 기판력하고 좀 다르긴 한데, 크게 큰 취지로는 한 번 이게 어떤 행위로 한 번 이게 일단 재판을 받으면 그건 당연히 처벌을 못 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게 수사가 한 번 이게 무혐의가 되면 이게 다시 결정적인 게 없다면 또 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번에 22대가 되면 또 추진하겠다. 근데 또 추진하는 게 몇 달 걸릴지 몰라요. 만약에 뭐 법사위원장까지 저 다 가져가 가지고 막 일사천리로 하면 이게 한 3-4달이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원 구성하는 데만 해도 평균 40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 구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사위원장 가져오면 1년 이상 걸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게 그래도 몇 달 걸리고 원 구성하면 앞으로 이게 아무리 빨라도 이게 몇 달 걸릴 텐데 이미 공처수사는 진행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미 공처가 결과 발표하고 다 이게 사건 처리하면 이미 그때는 특검이 필요 없다. 물론 이제 공처가 말도 안 되게 다 무혐의해주고 이러면 뭐 대통령이 먼저 특검하겠다 했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볼 문제인데, 공수처가 철저하게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려가 일부 기소 일부 무혐의 이래 되면요, 이거는 다시 특검할 이유가 없죠. 기소된 사람에게 또 할 이유도 없잖아요. 따라서는 이미 사실상은 22대에도 사실상은 특검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왜? 이게요, 공수처가 이제 제대로 철저하게 수사해 보면요, 전부 다 이게
범죄가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법조인들의 이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 변호사들도 방송할 때 보면 그래요. 좌파들도 야 이거 수사해봤자 특검해봤자 왜 떳떳하게 범죄가 안 되는데 왜 거부하느냐 이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랬죠. 아니 모펜을 보고 아니 당신 그럼 이게 당신은 조사해봤자 틀어도 아무것도 안 넣으면 무죄인데 그럼 무조건 당신 조사하는 특검하면 좋겠냐? 아니 특검이라는 게 뭔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야 특검하지. 아니 떳떳하게 아무것도 안 넣을 텐데 왜 특검 거부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그 사이에 온갖 쇼할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하고 뭐 소환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무 죄가 안 논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우파나 좌파가 생각이 똑같은데 근데 좌파 패널들은 야 어차피 무죄 넣을 거 왜 너 거부하냐 떳떳하게 받지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그럼 이게 다 특검하지 뭐 떳떳하면 왜 떳떳한 사람 특검을 합니까? 범죄 혐의가 중대 명백해야 특검하는 거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번에 아주 이제 그 표결이 순리대로 잘 됐다고 저는 봐요. 이게 사필 규정입니다. 사필 규정. 말도 안 되는 게 공세 특검 공개하니까 장애 집회에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똘똘 뭉친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커밍아웃 찍겠다는 5명 외에는 하태경까지도 나 안 찍겠다 그랬잖아. 소신이. 그게 맞는 거예요. 하태경이도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한 거예요. 이번에 그 국민의힘은 커밍아웃한 5명은 반드시 그들은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안철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그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들은 똘똘 뭉쳐 제대로 이제 윤 대통령 함께 지키는 이런 데 그 올바른 표결 결과가 나왔다 봐요.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더 이탈해가지고 엄청나게 놓으면요. 통과됐으면 이게 정권이 바로 레임덕 옵니다. 바로 내일부터 특검 구성하고 막 부르고 난리치면 정권이 바로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방송 가서는 야 몇 표 이탈할 거냐 하면 제가 이게 물론 그 예방주사 날려고 10표까지 이탈할 수 있다. 10표까지. 요거는 예방주사입니다. 왜? 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한 8, 9표 이탈하면 야 너 이탈 많이 했지 않냐고 또 떠들 거야.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10표까지 넉넉하게 이탈할 수 있다. 이러면 10표 이탈해도 큰 타격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속으로는 다 이게 이탈할 놈들은 어차피 커밍아웃 했겠지. 이탈할 사람들에게 어차피 안철수나 5명이 떠든 것처럼 했겠지. 나머지는 이탈할 사람이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속으로 했지만 방송에서는 이게 전략적으로 뭐 10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이탈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역시 생각대로 국민의힘에서는 5명 외에는 이탈이 거의 없다. 반대 백렬 하나. 그 다음에 무효도 반대죠 뭐. 무효가 반대표입니다. 우리 이재명 그 표결할 때 봤잖아요. 무효도 반대표입니다. 반대가 115개예요. 반대가 115개.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294명 중에 찬성이 3분의 2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나 반대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오히려 원래는 185가 최소한 놓여야 되는데 민주당만 똘똘 뭉치면 왜 180석에 플러스 5명. 근데 그 179밖에 안 놓았다는 거는 심각하게 앞으로 이재명 체제의 앞길이 험난하다. 험난하다. 이재명의 연임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속보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그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누가 이게 불출석했냐 궁금해서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제가 윤재욱 원내대표께 문자 보냈더니 바로 우리 당은 없어요. 민주당의 이수진 동작 이렇게 왔습니다. 야 주막집 주모 제대로 이제 한 건 안에 완전히 근데 공개 불출석해버린 본인도 이게 앞으로 정치는 안 할 생각이 같긴 한데 옛날에 공천 탈락할 때 엄청난 비리들 많이 폭로했잖아요. 주막집의 그 이수진 이분이 그 불출석했다. 그래서 이제 295명 중에 294명 출석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추가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하게 뭉치된다. 그 다음에 이재명 체제의 앞길은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